당신 주변에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위험한 사람일까요? 잠깐,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사람을 잘못 봐왔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마침내 구분하게 되실 거예요. 2500년 전 공자가 단 8글자로 꿰뚫어 본 인간의 본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일보TV 진일보가 설레임을 안고 여러분들에게 알찬 선물을 드리기 위해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받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편의 짧은 드라마를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장면은 회사의 오전 사무실 풍경입니다. 오전 11시 50분, 서울 마포구의 한 중견기업 사옥. 점심 직전의 사무실은 항상 묘하게 들뜹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사람,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사람, 그리고 벌써부터 오늘 뭐 먹지를 외치는 사람들. 그 사무실에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영업팀 차장 최진우, 48세. 그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신입사원에게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임원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팀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3번이나 거절했을 만큼 승진의 욕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좋아했습니다. 최 차장님처럼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한 명은 같은 팀 대리 박성준, 35세. 그는 조금 달랐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선배에게는 반박도 했고 어떤 회식 자리는 조용히 빠지기도 했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좀 까다롭다는 평이 돌았고 일부 선배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눈치도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잠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점심 식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점심 회사 식당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케팅팀과 영업팀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반기 실적 보고서에 공로를 두고 두 팀이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식당 안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숟가락을 든 채 눈치를 봤습니다. 누군가 끼어들어야 했지만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최진우 차장이 일어났습니다. 자자, 밥 먹고 합시다. 밥은 먹고 싸워야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부드럽게 무마했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최 차장님이야.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회의실에서 팀장들이 모였습니다. 최진호 차장은 영업팀장에게는 그쪽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건 맞죠? 제가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고 마케팅 팀장에게는 사실 영업팀도 너무 무시당하는 게 있어요. 그쪽도 이해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양쪽 다에게 공감해 준 것이죠. 문제는 그 두 대화가 결국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영업팀장은 최 차장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마케팅팀한테 붙었네 라며 분노했습니다. 마케팅팀장은 그 사람 말이 앞뒤가 다르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편들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하다 보니 결국 양쪽 다 잃어버린 겁니다. 반면 박성준 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날 회의실에서 다소 긴장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건은 업무 프로세스 자체의 문제입니다. 영업팀이 마케팅팀에 요청을 너무 늦게 했고 마케팅팀은 중간 보고를 생략했어요. 어느 팀이 나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제가 표준 협업 프로세스 초안을 만들어 올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팀을 두둔해주길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박성준 대리가 만든 협업 프로세스 초안이 실제로 채택됐습니다. 두 팀의 갈등은 해소됐고 그를 처음엔 불편하게 봤던 팀장들도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진짜 공정하네.
세 번째 장면은 공자 선생께서 하는 충고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두루 친하게 지내되 파당을 만들지 않고 소인은 파당을 만들되 두루 친하게 지내지 못한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잘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느냐입니다. 공자가 말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와도 두루 잘 지내지만 특정 무리를 만들어 이익을 나눠 먹지 않는다는 것. 둘째, 그들은 불편하더라도 옳은 말을 할 줄 알며 편을 가르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공자가 경계한 소인은 겉으로는 특정 무리와 끈끈하게 붙어 다니지만 그 무리 밖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이익이 일치하는 동안만 친구이고 이익이 갈리면 한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최진호 차장이 나쁜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아직 소인의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방식. 이것이 바로 파당 없이 두루 친하게 지내는 척하는 것과 진정으로 두루 친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이번엔 단톡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미선 씨는 42살 주부입니다. 아파트 분여회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서 꽤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15개나 있었습니다. 학부모 채팅방, 분여회 채팅방, 동창 채팅방까지. 김미선 씨는 어디서나 인기인이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을 누구보다 먼저 보냈고 생일을 잊지 않고 챙겼으며 맛집 정보를 가장 먼저 공유했습니다. 그녀가 채팅방에 등장하면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서 한 엄마가 학교 급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일부는 학교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의견이 강한 쪽 엄마에게는 개인 메시지로 맞아요, 언니.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라고 했고 학교를 두둔하는 엄마에게는 또 개인 메시지로 맞아요. 학교도 어려운 점이 있죠.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두 사람 모두 김미선 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 사람 이중적이다. 단 하나의 단어로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방식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두루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편안함과 인기를 지키기 위한 파당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종종 불편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친구 넷이 모인 술자리를 상상해보세요. 한 친구가 공석에서 다른 친구를 험담합니다. 3명 중 2명은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그 친구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집니다. 그 한 명,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깬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진짜 사람이네. 우리 험담도 저렇게 막아주겠구나.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과 두루 좋은 관계를 맺되 잘못된 편 가르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 인기보다 신뢰를 태클한 것.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모두가 침묵하거나 맞장구를 치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방향이 맞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군자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는 눈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오직 옳은 방향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개의 사례와 세 개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세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소인의 방식과 군자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인데요. 가족 모임에서의 편가르기 상황입니다. 명절이면 늘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재산 문제가 얽혀 있거나 고부 갈등이 있거나 오래된 서운함이 있을 때 가족 모임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때 소인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중립이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쪽 귀에는 이 말, 저쪽 귀에는 저 말을 전하며 양쪽 다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정보를 퍼나르며 자신이 키맨처럼 행동하죠. 군자의 방식은 다릅니다. 이건 두 분이 직접 대화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중간에 서는 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SNS와 온라인 댓글입니다. 요즘은 오프라인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도 편 가르기는 매 순간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즉시 두 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진영에서 우리 편이냐 적이냐를 묻습니다. 이때 소인의 방식은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재빨리 파악하고 그쪽에 올라타는 겁니다. 인기 있는 쪽에 좋아요를 누르고 무리와 함께 반대편을 비웃습니다. 군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한쪽이 완전히 옳고 한쪽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닐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어느 편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균형 잡힌 목소리를 다시 찾습니다. 세 번째 상황을 볼까요? 친한 친구의 부탁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찾아와 부탁합니다. 나 취직 좀 부탁해. 우리 사이에 이 정도야 뭐. 하지만 당신은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솔직히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소인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조건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연견해주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냥 소개만 했는데 라며 빠지는 것. 군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친구야,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그 포지션은 내 지금 경력과 맞지 않아. 대신 이쪽으로 준비해봐.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줄게. 당장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결국 압니다. 당신이 진짜 자기를 위해서 말해줬다는 것을. 왜 우리는 소인의 방식에 끌릴까요? 여기서 솔직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왜 소인의 방식, 즉 모두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편가르기에 슬쩍 참여하고 중심 없이 여기저기 붙는 방식에 끌리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맞아요, 맞아요를 외치면 그 순간만큼은 갈등이 없습니다. 강한 무리에 편승하면 당장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반박하거나 혼자 다른 말을 하면 불편해지니까요. 그러나 인생은 길고 관계는 누적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편의에 따라 다른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근데 좀 믿기가 어렵더라고. 라는 말이 뒤에서 돌게 됩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소인이 파당을 만드는 이유는 혼자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짜 내공이 있는 사람, 진짜 군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아도 혼자 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환대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에는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40대, 50대 그 이상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날이 들수록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관계에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냥 다 끊어버리고 싶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반대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더 많은 무리에 끼어 들어가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소인의 방식에 더 깊이 빠지는 아이러니가 생기기도 합니다. 공자의 지혜는 여기서 빛납니다. 관계는 수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넓게 펼쳐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들이 서로 파당을 만들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은 채 유지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40대, 50대 이후는 이 지혜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이미 경험칙상 관계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기가 아닌 신뢰를 쌓을 때입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공자가 말한 군자에 가깝습니다. 진심으로 가까이 해볼 만한 사람입니다. 첫째,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어떤 무리의 험담에도 가담하지 않는 사람. 뒷담화 자리에서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 둘째, 당신이 잘못하고 있을 때 불편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 셋째, 이쪽 편에서도 저쪽 편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같은 사람. 넷째, 잘 나가는 사람에게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나 태도가 같은 사람. 다섯째, 자신의 무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에는 동조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다음 중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맞아요, 맞아요를 연발하는 사람. 싸우는 두 사람, 양쪽에 다 공감해주는 사람. 강한 쪽 편에만 서는 사람. 비공개 채팅으로 한쪽에선 이 말, 다른 쪽에선 저 말을 전하는 사람. 이 리스트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 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건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닐 겁니다. 아마 삶 어딘가에서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셨기 때문이겠죠.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소인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눈치를 보고 강한 쪽에 붙고 불편한 말을 삼키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2500년 전에 남긴 이 8글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군자의 길은 처음에 외롭고 불편하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결국 진짜 오래가는 관계를 얻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최진호 차장은 그날 이후 자신의 방식을 돌아봤습니다. 박성준 대리를 자기 멘티로 삼겠다고 했고 저 친구한테 배울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그를 진짜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두 친구를 잃은 뒤 반년간 단톡방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대신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말만 하겠다고.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진짜 친한 사람 3명이 생겼습니다. 15개 단톡방에 있던 시절보다 지금 3명이 훨씬 더 풍요롭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없는 사람을 험담할 때 같이 맞장구 치지 않는 것. 그냥 조용히 있거나 살짝 화제를 돌리거나 그 사람 나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라고 말하는 것. 단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사람들이 달리 봅니다. 저 사람은 앞뒤가 같다는 인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가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주의불비, 즉 두루 친하게 지내되 파당을 만들지 않는다. 모두의 편이 되려 하지 말고 모두에게 진실한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2500년을 건너 지금 이 시대에도 통하는 진짜 좋은 사람의 조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